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마입니다. 오늘은, 살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아는 것들 말고, 조객살, 상문 조객살 많이 들어보셨죠? 조문 갈 일이 있거나, 조객살과 또 오기살이라는 게 있어요. 자, 조객살, 또 오기살. 조객살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상문살과 좀 비슷한 살인데요. 상문 조객살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조문 갈 일이 있거나 조문할 일이 있거나 운에서 들어올 때 그 작용이 있다 한데 너무 큰 의미를 두시지는 마시고요. 내가 조문을 갈 수도 있고 조문을 받을 일이 생긴다는 뜻인데 귀문이나 상문처럼 상갓집에 귀신이 붙어온다는 그런 형살이죠. 그러니까 요점은 뭐냐 하면 조문은 내가 가까운 지인이나 친인척들이 그런 일을 당해서 내가 상복을 입을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고, 내가 갈 수도 있다. 이런 의미도 되죠. 어쨌든, 원래는 가까운 친인척에 해당하는 살이라 해서 조객살인데, 이 조문한다? 또 손님 객자를 쓰니까 손님으로 가거나 그런 살인데, 이 범위를 가까운 지인까지 볼 수 있다. 어쨌든, 조문을 할 때 또는 주위에 그런 일이 생긴다 해서 우리가 꺼리는 살 중에 하나다. 그래서 상문 조객살을 같이 보면 되는 거고요. 제가 오늘 이걸 하는 이유는 요즘에 어떤 질문을 좀 자주 공교롭게도 자주 받다 보니까 우리가 중년을 살아가다 보면 중년의 나이 되면 조문 갈 일이 꽤 많습니다. 1년에. 그리고 여차여차해서 엮어 가버리면 이렇게 다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너무 신경 쓸 필요도 없는데, 그렇다고 내가 운이 안 좋을 때, 이렇게 조객살이 있거나, 오기살이 같이 오거나, 뭐, 그렇게 할 때는 좀 피하는 것도 괜찮다. 간단한 비방이라도 하는 것도 괜찮다. 어쨌든 명리에서는 많이 쓰는 살은 아닙니다. 이게 조객살과 오기살이. 그렇다고 없는 것도 아니고, 신살에 존재하는 것이고, 요즘은 좀 무속 쪽에서 많이 사용하는 살이거든요. 어쨌든 이런 살들의 공통점, 오기살은 귀문간살과 같이 보기 때문에 5명의 귀신이 같이 들어온다. 태어날 때부터 붙어서 온다. 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요즘으로 따지면 흔히 정신적인 범위, 정신이 온전치 않다든지, 이유 없이 뭐 좀 아프다든지, 사고가 자주 나는 거, 이런 사례들로 볼 수 있는 거라서 오늘 내 사주에서 이런 것들이 있다면 신경 써서 걱정하라는 게 아니고 그냥 알아만 두시고 혹시나 여러 가지 운들이 안 좋게 중첩될 때 좀 조심하라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조객살을 보는 방법은 한글로 쓸게요. 자, 이렇게 있다. 그러면 자, 축 이렇게 본다.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이런 글자들이 자, 조객살을 이제 그 전에 우리가 살을 볼 때는 연지 일지 기준으로 많이 보죠. 그래서 일지 기준이 맞다, 연지 기준이 맞다 의미를 많이 두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일지가 맞다고 봅니다. 사람마다 성향이 틀리기 때문에 일지 기준으로 봤을 때 저처럼 무오일이면 오화가 있을 때 신년이나 신월이나 이렇게 될 때는 조객살이 들어온다, 상문살이 들어온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어떤 분들은 오화가 상문살, 진토가 조객살 이렇게 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뭐가 맞다는 유래가 확실하지 않아요. 조객살, 상문살이. 그래서 지금까지는 많이 쓰지는 않긴 한데 어찌됐든 내 일지 기준으로 해서 2개 전에 쉽게 생각해서 2개 이후에 이게 조객 상문살로 들어온다 보면 됩니다. 저는 무오일이기 때문에 진년이나 신년에 이렇게 온다고 보시면 되죠. 이게. 그래서
다른 지지에 있어도 그렇고, 내 원국에서, 아니면 운에서 들어올 때 그 작용이 일어난다고 보는 거죠. 저처럼 오화일 때는 신년이나 진년에 조객살로 들어온다. 이거는 상문살이고 이건 조객살이라고 하는데, 또 어떤 분들은 이게 조객살이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어찌됐든 상문 조객살을 같이 보면 된다. 그 해에 그 올해처럼 뭐 진년이면 진년에 진월에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거는 꼭 내가 상문을 간다는 게 아니고 내가 유흥업소를 출입한다든지 음주를 한다든지 술자리나 주석이나 이런 것들을 꼭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데에서부터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흉운들이 이럴 때부터 온다고 해서 조객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가집에 갈 일이 생기거나 종문할 일이 생기거나 한다면은 내가 꼭 참석해야 되는 자리라 한다면은 꼭 이 살 때문에 너무 의식하지 마시고 조문을 가시는 게 맞다. 이게 정불안하면 우리가 흔히 하는 거 있잖아요. 저는 그런 미신 같은 거는 막 믿고 이러는 건 아닌데 그래도 약간 찝찝하다 하면 뭐 팥을 좀 챙겨가서 집에 돌아오기 전에 버린다든지 아니면 사람 많은 공공장소에 들렸다 온다든지 아니면 내가 용신에 해당하는 지역에 가서 기도를 드리고 온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부적을 쓴다든지. 그래 그것들은 어떤 내가 의미를 둔다기보다 심리적으로 평안을 찾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죠. 그런 간단한 것들은 내가 일상에 큰 지장을 주지만 않는다면은 그런 식으로 해서 해결책을 찾아가는 것도 괜찮다. 이런 조객의 흉살은 조객살이나 오기살이나 이런 흉살은요 대부분 심리적으로 오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경호법을 하는 것이 좋다. 좀 전에 말했던 것들. 그러니까 부적 쓰는 게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니고 부적이 써서 그 흉운이 감액된다는 것보다는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보다는 내가 심리적으로 안정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부적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는 않지만은 기왕 저는 그런 걸 부적 같은 거 안 해요. 안 하지만 내가 조금이라도 찝찝한 감이 없지 않아 있으면 그렇게 하시는 게 좋다. 저도 운이 안 좋을 때 조문을 가야 될 일이 생기면 팥하고 고춧가루하고 이런 거 챙겨가요. 소금하고 이런 거. 그래서 집에 오기 전에 버리고 현관 들어서기 전에. 근데 그게 내 일상에 큰 지장을 주는 게 아니잖아. 근데 그것 때문에 무슨 일이 막 그걸 안 하면 큰일 난다고 막 걱정해서 하는 건 아니고 그냥 마음이 편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하는 건 나쁘지 않다.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일상에 지장을 줄 만큼 신사를 의식하고 살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신사는 무수히 많거든요. 무수히 많아요. 어떻게든 연결이 다 됩니다. 그렇게 그 하나하나 신경 쓰다 보면 수백 개의 신사를 다 보고 살아야 되는데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냥 기운이 강한 신사 몇 개를 참고하고 내가 운이 안 좋을 때 여러 가지가 중첩될 때 조금 피해가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조객살이 이렇게 들어올 때 상문 가거나 조문 갈 일이 있으면 내가 그 달, 그 해에 조금은 조심을 하시는 게 좋다. 뭐 그 정도로만 보시면 되고 이것 때문에 뭐 상복 입을 일이 있어서 걱정을 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저도 올해 진년인데 진월에 아무 일 없었습니다. 어쨌든 그렇다. 그리고 이 오기살은요 요즘에는 여러분들 그거는 많이 들어봤잖아요. 귀문관살. 귀문관살은 많이 알아요. 이제 워낙 많이 얘기하니까. 근데 귀문관살하고 같이 귀신에 관련된 살을 얘기할 때 오기살이 같이 있습니다. 두 가지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귀신과 관련된 살 중에. 그래서 귀문관살에 우리가 이 기운이 강한 건 알고 있죠. 근데 오기살도 만만치는 않은데 귀문관살만큼은 아니지만 오기살 영향도 크다 해서 무속이나 뭐 이런 쪽에서는 많이 사용합니다. 옛날에는 이 오기살을 원래 뭐에 소속이 된다고 보냐 하면 백호살과 같이 봤었어요. 백호살을 오기살과 동등하다고 봤은 경우도 있고 오기살을 백호살이라고 불렀던 때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귀신과 관련된 살이라고 해서 이거 다 쏘자 쓰는 거예요. 귀신 기자고. 그렇게 돼버리면 5가지 뭐 태어날 때 뭐 5명의 귀신을 내가 달고 안고 태어난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항상 내 주위에 5
귀신이 주위에 떠돌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괴로운 살이에요. 기문과 살하고 같이 보는 거거든. 그래서 이런 살이 있으면 독수 공부하는 살이다. 외로운 살이다. 내가 배우자 운이 약하다. 인연이 약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많이 쓰이는 살은 아니지만 이런 오기살과 오늘 했던 조객살, 상문 조객살이 같이 들어오는 해, 중첩될 때, 이럴 때는 많이 조심해야 되죠, 신상. 그러니까 모든 운이라는 것들은 한두 개 들어와서 걱정이 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가 중첩이 돼서 그런 운들이 발현될 때가 문제가 되는 거거든. 자, 오기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는 방법이 이거 좀 독특하게 연지하고 일지를 같이 보는 살 중에 하나예요. 자, 인옷을 입고 삼합에서 이건 연지라고 보면 됩니다. 신자진 있고 사유축 있고 해묘미 있고. 자,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은 일지에 묘나 진토, 일지에 유금이나 술토, 일지에 오하나 미토, 일지에 자수나 축토. 이렇게 있을 때. 그러니까 저처럼 자 기미생이에요. 그죠? 기미생에 무오란 말이에요. 무오일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자 민년에 일지가 자축, 저는 해당이 안 되죠. 만약에 무자라든지 뭐 신축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신축일주라든지 이런 식으로 자축이 있을 때 기본적으로 오기살이 갖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고, 지지가 이렇게 있을 때, 이게 연지를 말합니다. 연지가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연지가 이렇게 있을 때 일지가 이런 것들에 해당이 되면 오기살이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볼 때는 뭐예요? 제가 볼 때는 미년이니까 일지가 해수일 때, 그럴 때도 오기살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갑자, 을축, 병진, 정묘, 무술. 정묘, 무술, 신축. 아니면 일주 자체로도 오기살을 갖고 있다. 이렇게 봐요. 그럼 이게 보면 비슷한 게, 이런 것들은 오기살을 갖고 있다고 보거든요. 살이 있다고 하면 귀문관살과 같이 해당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게 있어서 내가 뭐 헛헛하다, 외롭다, 부부의 연이 짧다, 뭐 정신적으로 예민하다, 심리적으로 불안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긴 하지만 원인을 이런 데서 찾지는 마세요. 일단은.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수많은 수백 가지의 살 중에 하나일 뿐이니까 그냥 알고만 넘어가시라. 그 대신에 이런 것들이 있는 데에서 뭐 조객살이나 귀문이나 예를 들어서 이런 뭐 오기살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중첩될 때는 그 애는 힘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럴 애들은 조금 내가 심리적인 안정을 취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야 됩니다. 그때는. 명상하든지 기도하든지 우리가 흔히 하는 수송을 하든지
그래서 살 종류가 수백 가지가 있으니까 너무 오래, 제가 오늘 영상은 살에 연연하지 마시라. 이런 살들은 옛날에, 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명리사주적으로 공부를 하려니까 너무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근데 간단하게는 보고 싶고, 그래서 신살이나 십이운송을 접목해서 본 거예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고, 간편하게 보기 위해서 있던 것들이라서 너무 큰 비중을 두고 보시면 안 됩니다. 누구나 어떤 날이나 어떤 시에나 수십 가지에서 수백 가지 살들은 다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참고만 하시라 그냥. 그렇게 제가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객살 또 오기살 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시간이 되면 다른 영상을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